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카프카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프로듀서를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요. 자, 카프카는 브로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브로커가 중간에서, 어,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듀서라고 그랬어요. 자,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소비하는 게 컨슈머의 역할이다. 자, 우리가 프로듀서가 저장한 메시지를 우리가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컨슈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로커와 프로듀서, 컨슈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거고, 중간에, 카프카가, 우리가 백엔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자라는 거죠. 카프카를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하시려면 우리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명령어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자, 카프카는 서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브로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브로커는 클러스터링 해서 우리가 세대를 기본으로, 기본 세대 이상을 우리 클러스터링 해야 한다라고 이제 문서에 나와 있고요. 이 브로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이제 주키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자, 주키퍼를 먼저 실행하셔야 돼요. 자, 언제나 늘 여러분들 주키퍼를 먼저 실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서버를 실행하셔야 돼요. 자, 카프카 서버를 실행하셔야 되고, 어, 프로듀서가 주는 어떤 메시지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네, 컨슈머는 구독 신청을 해줘야 되죠. 자, 구독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자,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도록, 네,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강좌들에서 다 살펴보셨던 것들이니까, 네, 일단 주키퍼를 먼저 실행하실게요. 자, 주키퍼는 보시다시피 카프카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카프카를 설치한 폴더예요, 여기는. 카프카를 설치해서 이제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고, 카프카는 윈도우하고, 어, 리눅스나 아니면은 맥에서 쓰실 수 있는 게 명령어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빈에 가면 SH 확장자가 붙은 것들은 맥이나 리눅스에서 쓰실 수 있는 쉘 스크립트고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배치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폴더로 따로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이제 실행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 자, 이 윈도우까지 들어가시는 게 이제 번거로우시면 요 윈도우까지는 여러분들 패스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바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저는 그냥 직접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키퍼 서버를 먼저 실행하시는데 실행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설정 파일들을 같이 지정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주키퍼가 실행될 때 읽어야 되는 설정 파일은 주키퍼.properties 파일입니다. 자, 요건 컴피그에 있어요. 실행 쭉 하시면 올라올 거고 컴피그는 어디에 있냐면 카프카가 설치된 디렉토리에 바로 컴피그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프로퍼티스 파일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퍼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역시 서버를 실행하셔야 되죠. 카프카 서버를 스타트 하실 건데 카프카 서버가 사용하는 설정 파일은 역시 서버.properties 파일입니다. 자, 서버.properties 파일을 놓고 실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쭉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듀서 연습하시기까지는 컨슈머를 띄워놓을 거고,
콘솔 컨슈머는 카프카 콘솔 컨슈머의 배치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콘솔 컨슈머를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 서버라는 옵션에 현재 카프카 서버와 포트를 넣어 주실 거고요. 카프카는 9092번 포트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토픽을 지정해 주셔야 되죠. 마이 토픽이라는 토픽 명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마이 토픽, 나머지는 뒤에서 하실 거니까 제가 지울 거고요. 이렇게 토픽 명과 부트스트랩 서버는 브로커 서버의 주소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뭐 같이 로컬에 있으니까 로컬로 지정을 했지만 이거는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나가면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우리 클라우드에 설치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이제 한번 봐야죠. 네, 이거는 뭐 차츰차츰 보시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네, 메시지를 구독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컨슈머까지 지금 실행된 상태고요. 우리 그 스프링 프로듀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어, 브라우저를 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스프링 아이오 사이트로 가실게요. 자, 네, 스프링 아이오 사이트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ORG 사이트 우리 그 다운받아서 설치하셨죠? 카프카 아파치 ORG 사이트 두 군데를 좀 들어가실 거예요. 자, 우리가 스프링에서 프로듀서를 구현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실 거고, 뭐 어떤 부분, 뭐 어떤 다른 연관된 그런 거 없이 어떤 문제가 없이 우리 실제 브로커만 실행 중이면 자 브로커만 실행 중이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로커를 관리하는 주키퍼까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주키퍼와 브로커가 이제 실행 중이고 컨슈머는 우리가 아직 이제 다 구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컨슈머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콘솔 컨슈머를 이제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전까지는 콘솔 프로듀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바꿨어요. 그쵸? 스프링 부트로 바꿔서 스프링 부트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프로듀서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뭐, 콘솔뿐만이 아니라, 프로듀서라고 쓸 게 아니라 콘솔이라고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콘솔과,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로 우리 웹, 이렇게 두 가지 유형.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안드로이드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앱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몽고디비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스템으로, 어, 프로듀서가 그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DOCS 카프카의 DOCS를 보세요. 자, DOCS를 보시면 이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어, 카프카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카프카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카프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카프카를 사용하시려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지, 밑으로 내려가면 카프카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카프카 브로커에 존재하는 스토리지에 토픽 안에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토픽은 이렇게 파티션들로 나눠져 있고, 이 파티션 안에 데이터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프로듀서는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가 들어가 있죠. 저기 뭐야, 이 뭐죠? 핸드폰이 프로듀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자동차,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IoT가 여러분들 많이 이슈였었잖아요, 한참. IoT. 즉, 차와 여러분들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즘은 여러분들 뭐예요? 핸드폰에서 뭐 하는 세상? 이 자동차를 여러분들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켜고 끄고 문을 열고 뭐 이런 작업들 에어컨 틀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금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제 지인분이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차를 열쇠를 이 차 안에다 두고 내리신 거예요. 근데 파주에 사시는 또 다른 지인분, 열쇠를 갖고 있던, 공유하고 있던 지인분이죠. 이분이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 차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어요. 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일반적인 세상. 그러니까 핸드폰이 됐든, 차가 됐든, 뭐, 웹이 됐든, 뭐든지 여러분들 프로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들을 쭉 보시면서 카프카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래서 게팅 스타티드는 카프카를 가볍게 이제 시작할 수 카프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고 설명들이 나와 있죠. 컨셉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퀵 스타트에는 카프카를 설치하고 주키퍼를 실행하고 카프카 서버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이제 카프카를 운영할 때 필요한 뭐 토픽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토픽 크리에이트예요. 토픽을 만드는 방법, 토픽의 정보를 보는 방법부터 콘솔 프로듀서 실행하시는 거, 콘솔 컨슈머 실행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는 매뉴얼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는 습관들도 여러분들 길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 매뉴얼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카프카에 대한 도움말이고요. 자, 이 스프링 IO는 왜 들어왔냐? 우리는 스프링 가지고 카프카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가시면은 여기 스프링 오버뷰부터 쭉 스프링에서 좀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스프링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프링 JPA, 그죠? JPA, 그 다음에 몽고DB, 레디스도 있네요. 레디스도 있고, 뭐, 레스트부터 시작해서 카산드라, 그 다음에 뭐, 엘라스틱 서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있죠.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뭐 세션, 스프링 세션, 스프링 시큐리티 쭉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오고 관련된 이제 스프링들이 쭉 사용되면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 여기 모여 있는 거고 문서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스프링 데이터에서 우리가 그 봐야 될 게, 카프카죠? 카프카? 자, 카프카를 봐야 되고요. 자, 스프링 이 이슈에서 이제 카프카를 선택을 하셔서 보실 거예요. 네, 스프링 카프카는 이제 스프링 데이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스프링 4 아파트 카프카 있죠? 자, 카프카 선택하시고 나면 여기 오버뷰랑 런이랑 서포트랑 샘플이랑 있는데 이런 것도 보시면 좋죠. 일단 런부터 런을 보시고 나면 뭐 우리가 설치한 버전은 2.8 버전이지만 어쨌든 현재 버전에서 그냥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3.1.1을 보면은 레퍼런스 DOC가 있어요. 레퍼런스 DOC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요게 이제 스프링으로 카프카를 제어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인트로덕션 요 소개 부분 나와 있고 당연히 퀵 스타트. 그래서 여기 메이븐이냐 그래들이냐에 따라서 API를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 이런 것들 방법도 나와 있고요. 시작하시는 방법들.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뭐 설정 정보들 담고 이제 작업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도 나와 있죠. 레퍼런스에 using Spring for 아파치 카프카 클릭하시면 Connecting to Kafka 해서 카프카의 그 토픽에 대한 설정, 메시지 보내는 거, 메시지 받는 거 이런 설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컨피그 토픽, 컨피그레이션 토픽, 커넥팅 투 카프카의 요 정도만 보고
컨피그레이션 토픽도 있어요. 자, 토픽에 대한 정보들 쭉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는 샌딩 메시지. 자, 샌딩 메시지 보시면은, 어, 스프링에서 우리가 지금 유진 카프카 템플릿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프카 템플릿이라는 걸 스프링에서는 이제 제공을 해주고, 여기 카프카 템플릿이라는 게 레버 프로듀서 앤 프로바이더 해갖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스프링에서 이 카프카 템플릿을 우리가 랩핑해가지고 이 감쌌다는 거죠. 랩핑이 카프카 템플릿을 만들어서 래퍼 클래스처럼 내부에서 카프카 우리가 토픽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고 요 안에 보시면은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프로듀서 팩토리랑 우리가 만들었던 맵이랑 카프카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거 보실 수 있죠. 어, 이거 여러분들 영문으로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주시고요.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되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보셔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 자, 여기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카프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프로듀서 팩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프로듀서 팩토리를 만들고, 이 프로듀서 팩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템플릿을 만들면 되는데, 음, 이게 또 영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문이랑 한글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어떤 때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잠시만요. 네. 지난번에 띄워놓은 거 보면, 컨피그에서, 설정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카프카 템플릿을 만들려면 프로듀서 팩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듀서 팩토리를 만들려면 또, 얘는 설정 정보를 맵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3단계로 거쳐서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브로커에 대한 서버 주소,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주소, 우리 IP 주소가 될 거고, 나중에는 이 설정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야물 파일로 다 빠져버릴 거예요. 이 프로퍼티스 파일로. 일로 다 빠져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 시리얼라이저에 대한, 그러니까, 카프카의 토픽을 만들 때 우리가 키하고 밸류를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키 밸류를 기준으로, 키와 밸류에 대한 타입이 뭔지, 네, 그거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게, 음, 스트링 시리얼라이저, 키에 대한 시리얼라이저 타입하고 밸류에 대한 시리얼라이저 타입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샌드 메소드를 우리가 따로 프로듀서를 만들면서 카프카 템플릿을 오토와이어드 해서 이제 인젝션 받고 샌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실 건 뭐냐면, 네, 프로듀서에 대한 그 작업을 보실 건데, 이거는 그냥 메시지 보내고 끝이거든요. 메시지 보내고 끝인데, 우리가 이제 뭐를 보실 거냐면, 콜백에 대한 걸 살펴보실 거예요. 문서에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주면, 네, 뭐, 프로듀서 리스너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자, 여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은, 네, 샌드 메소드를 보내면 여기서 우리는 샌드 메소드만 호출하고 그냥 말하는데 샌드 메소드는 뭐를 반환하냐면 comfortable future라는 걸 반환해요. 샌드 리절트,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 보냈던 거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는 샌드 리절트 객체가 담겨 있는 comfortable future라는 객체. 이게 어, 우리가 이전 버전에서는 얘가 여러분들 뭐를 반환하고 뭐를 갖고 있었냐면 리스너블 퓨처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얘가 스프링 부트 3점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버전이 좀 업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리스너블 퓨처 대신에 컴포터블 퓨처. 그래서 스프링 부트 2점대에서 카프카를 작업하셨던 분들은
스프링 부트 3점대로 넘어오면서 얘가 인식이 리스너블 퓨처가 오류가 나는 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맞닥뜨리셨을 텐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백을 구현하실 때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콜백을 구현하실 수 있고 메시지들 보면은 이렇게 콜백을 구현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여기 이제 프로듀서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듀서 만들어 갖고 작업을 하셨었잖아요. 여기 우리가 카프카 테스트 카프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콜백 프로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콜백 프로듀서. 콜백 프로듀서를 하나 만들고요. 콜백 프로듀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콜백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콜백 보시면서 여기서는 주제가 이제 샌드 메소드 우리 그 프로듀서에 우리 여기서는 밑작업만 하셔야 되겠네요. 콜백을 구현해 주시고 프로듀서의 콜백 메소드 콜백 처리를 우리가 여기서 구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카프카 템플릿에 카프카 템플릿에 동기 방식의 호출,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의 호출을 네,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통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시지 보내기에 우리가 요거 그대로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동기 차단, 여기 동기화라고 돼 있고, 여기 비동기라고 돼 있잖아요. 동기는 여기 다른 거 없어요.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얘가 이제 동기 방식으로 우리가 통신하는 게 되는 거고요. 어,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하시려면 이제 se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는 거죠. 우리 여기서 send to 카프카라는 요 메소드만 하나 위에 거 카피해 주시고 같이 쓸까요? 여기다 그냥 같이 할게요. 요것도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send to 카프카인데 네, 요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비동기 방식으로 하는 것과 동기 방식으로 하는 거 다 우리가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요거는 제 괄호 하나 안 했나 보네요. 요거는 일단 지금 보실 거 아니니까 아이고 주석 처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 비동기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실 거예요. 먼저 어,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카프카 템플릿 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프라이빗 파이널로 카프카 템플릿 네, 여전히 지금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에 스트링으로 갈 거예요. 스트링에 스트링으로 갈 거고 카프카 템플릿 네, 사용하실 거고 얘는 네, 우리 컴포넌트라고 이거 뭐 컴포넌트? 네, 컴포넌트라고 걸어주시고 어노테이션 걸어주시고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에서 네, 어노테이션 해주실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스트링으로 일단 우리한테 맞게 토픽하고 네, 스트링으로 메시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거고요. 프로듀서 레코드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보시도록 하고 사실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직접 써보시는 거를 제가 선호하는데 카피해 갖고 왔어요. 우리 이렇게 그 도움말 그러니까 아이오 사이트 매뉴얼 제조사 홈페이지의 매뉴얼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코드를 보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여기에서 샌드 리절트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얘는 카프카 템플릿으로 변수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샌드는 네 요거는 토픽하고 메시지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샌드 리절트는
네, 올라왔어요. 임포트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카프카 서포트랑 자카르타 웹소켓 있습니다. 당연히 카프카겠죠. 그 다음에 컴포터블 퓨처도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여기 컴포터블 퓨처는 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스트링 인티저로 들어갔네. 스트링이죠, 우리는. 스트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핸들 석세스하고 메소드가 없죠, 우리? 그죠? 이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는 거니까, 네. 이 메소드들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예전에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뭐 하셨었냐면 퓨처의 콜백을 애드 콜백 호출하시면서 바로 카프카 샌드 콜백을 쓰셨었는데 이제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제가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밑작업만 하실 거고요. 아, 요거 마무리를 할까요? 음, 네, 우선 메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메소드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핸들 석세스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요거 핸들 석세스에서 모 액션 가시면은 없나요? 네, 일단 만들겠습니다. 네, 뭐 단축키나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네, 우리 보이드에서 핸들 석세스에서 메소드 만들어 주실 거고 요거는 자, 내부적으로 얘가 던져지는 건 샌드 리절트거든요. 그래서 샌드 리절트의 타입에 리절트 이렇게 넣어 주실 거고 그러면 이제 되고 하나는 네, 퍼블릭 보이드 이제 핸들 페일유어고 여기는 스로블 타입의 리절트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이걸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 자, 원래는 시스아웃 같은 걸로 여러분들 찍어주시면 안 되는 건 알죠? 실전에서는 시스아웃이 아니라 로그를 기록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티가 바로바로 날 수 있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냥 시스아웃으로 찍을 거예요. 메시지 전송 성공이라고 네, 쭉 찍을 거고, 여기서 정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리절트를 확인할 거고, 페일유어에서도 요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네, 여기 메시지 실패죠. 실패. 그리고, 자, 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넘길 수 있게, 여기서는 변수가 지금 리절트로 돼 있어요. 그쵸? P 리절트로 가지고 갈 거고, 여기는 EX만, 네, 넘겨줄 겁니다. 이러면, 네, 이제 그 콜백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어떤 작업을 다 하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send to Kafka라는 이 메소드는 이제 요거는 어디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전 작업하고 동일하게 웹상에서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호출을 할 거고요. 호출하고 호출하면서 이제 토픽하고 메시지를 이제 넘겨주는 작업을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send 메소드를 호출해서 요청을 보내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음, 얘가 지금 컴포터블 퓨처를 지금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포터블 퓨처로 받아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어,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동기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그러니까, 음, 리턴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자, 이 컴포터블 퓨처는 사실 카프카의 API가 아니고요. 요거는 자바 API, 자바 컨커런트에 있는 API고 얘는 퓨처 인터페이스의 하위예요. 자, 얘는 퓨처는
비동기 통신을 위해서 제공되는 객체예요, 자바에서. 그러니까 비동기 통신을 할 때 이제 컴포터블 퓨처가 그런 결과들을 이제 받는 거고, 얘가 내부에서 그 받아주는 게 컴포터블 퓨처가 갖고 있는, 네, 그 메소드들을 보시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when complete라는 메소드를 지금 쓰고 있죠. 자, 이 when complete라는 메소드는 이 comfortable future에서 제공해주는 네, 메소드예요. 메소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냐면 비동기 통신이 우리가 완료되고 이거는 성공이든 아니면은 예외든 예외가 아이고 발생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어떤 로직, 실행될, 네, 로직을 정의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when complete 메소드는 실제로 우리가 통신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 혹은 예외가 발생됐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실행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공적으로 요청이 됐을 때는 이제 리절트 객체 성공적이든 비성공적이든 리절트 객체를 같이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되면 EX 객체, 예외 객체를 이제 요 예외 객체를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 상태면 이 EX가 안 넘어오니까 널이겠죠. 그래서 널이면 핸들 석세스에서 성공했을 때 호출될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거고 만들어 놓은 걸 호출할 거고 그다음에 else면 실패라는 뜻이죠. 자, else면 네, 실패했을 때 호출될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메소드를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어,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테스트 컨트롤러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요 그대로 카피를 하고 얘는 우리가 요거 비동기 통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기 통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싱크라는 메소드로 하나 만들어 놓고 테스트 슬래시 어싱크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요 프로듀서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콜백 프로듀서잖아요. 그래서 콜백 프로듀서 얘는 콜백 프로듀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콜백 프로듀서에 네, 테스트 컨트롤러 요거 어, 샌드였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콜백 프로듀서의 샌드 투 카프카죠. 자, 토픽은 마이 토픽 마이 토 마이 토픽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메시지는 여기다가 어, 테스트 해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콘솔 컨슈머를 띄워놓은 상태죠? 콘솔 컨슈머. 자, 콘솔 컨슈머로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을 띄워놨고요. 음, 그래서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면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서버 실행하겠습니다. 서버 실행하셨고요. 여기서 어싱크 테스트의 어싱크로 요청하면 되죠. 자, 그러면 메시지 전송 성공해가지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리절트로 되돌아 나오는 게 이제 프로듀서 레코드 정보도 갖고 있죠.
프로듀서 레코드는 우리가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객체예요. 여기는 토픽 정보도 있고, 파티션 정보도 있고, 헤더나 뭐 키에 밸류, 뭐 타임스탬프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밸류는 담겼고 타임스탬프는 여기서는 이제 안 담겼고요. 설정을 우리가 안 해서 키도 설정을 안 해서 널이에요. 자, 레코드 메타는 메타데이터 정보는 마이토픽이라는 말로 적용이 돼 있고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콜백이잖아요. 콜백이라는 게 메시지 보내고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브로커가 떠 있잖아요. 제가 주키퍼는 안 쓸게요. 브로커가 지금 실행 중이잖아요. 브로커에다 토픽을 우리가 뭘로 만들었냐면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메시지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 우리 파티션에 메시지 옵셋 하나에 메시지가 이렇게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이게 성공인지 우리는 실패인지 알 길이 없고 이게 중요한 작업이고 실패가 됐을 때 어떤 다른 처리를 해야 되고 성공이 됐을 때는 어떤 다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로직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호출했는데 나한테 다시 왔어요. 콜백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는 성공의 로직을,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의 로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메소드의 실행 결과를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걸 우리 콜백이라고 표현하고 카프카의 프로듀서도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